자석하고 구리코일을 반응을 시키면 전기가 이렇게 생성된다는 것을 원리는 어디서 누가 발견했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 1831년 마이클 패러데이가 발견했는데요. 현대 발전기의 핵심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석이 구리 가까이에서 움직이거나 코일이 자석 근처에서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계가 발견합니다. 자석이 움직이거나 코일이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서 변화를 준다는 거죠. 포인트 변화를 줘야 된다.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서 전송이 안 되는 거죠. 전송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를 주지 않으면 전송이 되지 않는다. 변화하는 자기장은 도체 내부의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자기장 또는 이를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데요. 발생하는 기전력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연고자석과 구리코일의 반응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송, 연고자석과 반응하는 여기 있던 것이 반응을 하고 전기 전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고자석이 없으면 자체의 힘으로는 전기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연고자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 움직임, 자석과 코일 중 어느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고정자가 되는 거, 다른 하나는 움직이거나 둘 다 움직여야 전기를 발생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들이는 에너지, 사람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전력이 좀 그렇죠. 그래서 물의 힘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람의 힘으로 돌려가고 풍력 발전기나 이렇게 수력 발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제 방식의 어떤 정기적인 방법을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회전축에다 돌려가지고 그래서 움직이는 이렇게 이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교류 전기를 걸어줘야 되는 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류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보면 이렇게 오토바이 회전축 어차피 돌아가는 회전축이 있으니까 회전축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돌아가면 휘발유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 자동차 돌아가는 휘발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전자를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붕소가루를 넣어줘요. 그래서 사이즈를 두 사이즈 이상 테슬라 코일처럼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감아놓을 수도 있고요. 1차 코일, 2차 코일을 감아놓는 방식은 2차 코일이 좀 더 숫자가 많이 공선이 감겨야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기가 포집이 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겠습니다. 전자석 같은 데도 이렇게 철심에 인비소질 석연 탄소 봉석가루를 주거나 1차 코일, 2차 코일 감는 방식. 구리 자체에도 인비소질 석연 탄소 봉석가루를 넣어서 자유전자를 많이 생성하게 하는 기술을 씁니다. 3차 코일, 4차 코일도 할 수 있어요. 네네. 원하시면 이 철심을 자철석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도 전기가 흐르게 해서 자철석 연구자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철석에 들어가서 인비소질 석연 탄소 붕석가루를 넣어주고 유리석연 코팅 예사율만 골라주고 권선을 1차 콜, 2차 콜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 구리 안에도 인비소질 석연 탄소 붕석가루를 넣어주고요. 이렇게 되면 전자석이 이렇게 굉장히 세지거나 3차 코일, 4차 코일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2차 코일을 좀 많이 감는 테슬라 코일처럼 많이 감아가지고 이것을 EMP 무기에 탑재를 하거나 전기를 생성한 드린 전기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성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토바이 엔진이나 자동차 엔진 같은 이렇게 회전하는 이렇게 어차피 회전하니까 다른 에너지로 여기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한다는 건 뭐냐 움직임이 있다, 또는 교류 전기도 걸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류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연구 자석이 있다. 그러면 이게 구리 코일, 1차 코일, 2차 코일, 1차 코일만 감아도 되지만 2차 코일하면 좀 더 전력이 많이 생성됩니다. 교류 전기를 걸어줘. 그러면 그 움직이는 전기장을 이렇게 어떤 외부의 에너지 없이 이렇게 전류 흐름만 방향만을 바꿔서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 여기서 방법은 전기장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연구 자석의 자기력의 변화를 만들어 준다. 변화를 만들어 준다는 게 이렇게 해서 수천 개 만들어 갖고 전력을 생산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또는 이것을 자철석 분말을 툭 놓고 자철석은 전기가 자체 걸려요. 연고자석은 잘 안 걸리고요. 그래서 자철석은 거기다 인비소지 흑연 탄소 풍석가를 넣어주고 여기는 많이 넣어주고 양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이렇게 해가지고 직류나 교류 전기를 걸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교류 전기가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기장의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전기장이 움직이게 되고 자기장을 건드려서 변화를 일으켜 준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여기서 유도되어서 이렇게 필름 방식으로 태양 에너지에다 해도 되고 집안에서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철석에다가 인비서지간 탄소 풍속가를 넣어주거나 구리나 이렇게 전기가 전도되는 금속을 대중소 넣어줄 수 있어요. 이런 데도 안에 들어가서 전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MLCC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전기를 자체 생산하게 됩니다. 태양 전지판에도 제가 구리박이나 알루미늄 박을 입힐 때 인비소지스 흑연탄소 분소가를 넣어 박을 입혀준다. 전기를 교류 전기를 걸어준다. 직류 전기도 할 수 있어요. 전기를 걸어주면 거기 있는 전자가 들뜨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전류 이동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결자나 단계혈정에서 여기 오돌도돌하게 만든 그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금속을 좀 더 추가로 많이 넣어서 또는 여기서 구리줄을 굵게 그어주면은 이쪽을 통해서 전력 송신이 장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m 베이스 콜렉터에도 구리줄을 꽂아서 전력 송신을 전력이 이동하는 것을 속도를 빨리게 한다. 태양 전지 같은 데도 금속 선이 그어져 있는데 굵은 줄을 그어줘서 전력을 빨리 이동하게 해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기술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결자나 단결정에도 수많은 작은 알갱이 배터리들을 넣어서 금속 배터리 개념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류를 포집을 해서 이쪽으로 온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영국 흑연 응극제 하나만으로도 전기가 생성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배터리로 만들 수 있어요. 흑연 응극제를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으로 넣어주고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예요. 그래서 인비소 질소견 탄소 분소가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구리나 이렇게 니켈 그다음에 전기가 전도된 알루미늄 아니면 리튬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분말들을 크기를 대중소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거기다가 이온 상태도 같이 넣어줄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 상태에서 자철석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할 수 있는데 자철석들을 깔아놔가지고 여긴 양이 많고 적고 많이 약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갖고 그 안에서 회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변화 그 안에서 여기 많고 적고 많이 적고 이런 것들을 많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전기선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서로 전이차를 만들어서 움직여준다. 그러면 전류가 그 안에서 이렇게 정체가 되어서 정류가 되어서 발열이 안 생기거나 전류가 상대적으로 다른 쪽으로 가지를 않죠. 다른 쪽으로 방전이 되질 않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여튼 이런 기술을 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회전할 때 이거를 돌려준든지 오토바이 회전을 갖고 구리 코일을 연구자서 1차 코일, 2차 코일 감을 수도 있고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가요. 들어가고 연구자석은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들어가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홈을 파줘서 극대화 시켜줍니다. 송전선은 전기선 아니고 구리선은 피복 없이 대중소 굵기를 틀리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됩니다. 태양전지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테슬라는 앞뒤로 교류, 에디슨은 직류로. 저는 전기선을 구리선을 필복 없이 대중소를 만들어서 왔다 주파수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력 송수신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또는 연선처럼 실타래처럼 생긴 자잘한 놈 말고 굵은 놈으로 똑같은 굵기라도 대중소가 아니라 똑같은 굵기를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처럼 이것도 주파수 방식으로 그렇게 돼. 그래서 이것이 송전에 있어서도 유리하고 수신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거죠. 이런 전선 만드시면 이것은 전기선, 통신선, 광선미선에서도 광을 청포하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터 같은 데나 인버터 같은 데도 하나는 부드러운 움직임, 얇은 놈, 이것은 강력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테슬라 코일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자기장, 이렇게 테슬라 코일에 보면은 굵은 놈이 자기장을 전자기장을 형성하고 이렇게 유도전류가 2차 코일로 흐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대중소로 인해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구리 건선을 감아줘야 된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에 보통 지금 다 똑같은데요. 네네. 자석과 코일 중에 어느 하나가 고정돼. 그러면 이것을 회전축을 돌리는 걸 어떤 걸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원자력으로 돌릴 수도 있고 석탄, 석유, 가스, 수력으로도 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 수력은 아니고 제시하듯 화목난로라도 이 회전축을 움직여주면은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전기가 유도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제 이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안에 있다 태양 전지판을 하나 이렇게 놓고 그래서 태양 조명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생성된 전기를 이 회전축을 돌려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태양력이나 풍력으로 돌려줘도 되겠죠. 다른 데서는 집안에서는 조명이지만 여기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하시면 여기다가도 구리 코일 안에도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붕속가루를 넣어줄 수 있다. 태양 전지판에다가도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붕속가루와 금속박, 구리든 알루미늄, 뭐가 됐든 금속박을 입혀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에 훨씬 더 전기가 많이 생산된다. 또는 태양 전지판이 있으면 거기다 일부러 전류를 교류 전기를 걸어줘서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이게 전이차가 생기게 되고 이게 전류가 이렇게 어떤 전자가 들뜨는 현상이 일어나고 전류가 유도되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전류가 들뜬다는 거죠. 들뜬다는 거. 전자가 들뜬다는 이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류를 걸어주는 거거든요. 자석과 코일 중 어느 하나가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하나가 움직이거나 둘 다 움직여야지 전기가 발생한다. 자석의 움직임, N극과 S극의 교차, 자석을 코일 내부를 넣었다 뺐다 하거나 여기서 보시면 회전시키려 자석을 코일 내부에 넣었다 뺐다 하거나 회전시키면 N극과 S극이 교대로 지나가며 코일 내 자기장 방향의 세기를 변화시킨다.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회전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제 방식은 교류 전기를 걸어서 앞뒤에 전류 코일이 연고자석과 구리 코일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을지라도 움직임 만드는 추가적 에너지가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걸어주면 교류 전기를 걸어 움직이는 전기장이 생기게 되죠. 그럼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류가 유도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보통 반도체 같은데도 N극과 S극이 있는데요. N극과 S극이 아니라 PM 반도체인데 P 쪽에는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고 인비소, 질소는 탄소, 붕속가루를 넣어주고 이건 양을 적게 주고 이렇게 N 쪽에는 많이 줘요. 근데 N 쪽에 한국에도 여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전이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증폭 현상을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자초석들이나 연고자석들을 넣어준다는 거죠. 자초석의 연고자석, 장초석 같은데도 인비소, 질소, 탄소, 붕속가루를 넣어주거나 연구자석에도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붕속가루를 넣어서 자유전자를 많이 생성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를 생성한다. 증폭 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리 아니더라도 단독 금속이 좋은데요. 여러 가지 다른 금속을 섞어도 돼. 그때 이제 대중소라는 개념이 되는데 전자잉크 같은 데도 배터리 슬러리도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하면 이게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전이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게 된다. 예.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자초석을 깔아놓으면 전기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어떤 텅스텐 부분은 게이트에 인비소, 질소, 탄소, 붕속가루를 넣어주게 되고 텅스텐 입자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초석 깔아놓는 버전, 안 깔아놓는 버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문턱 전압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이제 드레인 쪽에는 이 양을 많이 주고 이렇게 소스에는 적게 주고 N-는 적게 주고 N+는 양을 많이 주고 드레인 쪽은 다시 더 많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 이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주고 똑같은 물질이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 차이를 전이차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것이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석의 움직임이 바뀌면 전류의 방향도 바뀐다. 그래서 자석의 움직임 보통 이게 제가 이렇게 자철석을 갖다가 이렇게 정방향 역방향으로 해서 걸어서 충분한 전압을 줘서 N극과 S극을 자기 모멘트를 바꾼다. 그래서 1과 0으로 해서 저장 구조를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TMR 센서라고 여기서 어떤 여기에 자철석의 자기 배열이 N극과 S극이 어느 쪽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짝 유도 전류를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전류를 살짝 걸어주면 어느 쪽으로 반응이 나와요. 그럼 그쪽으로 유도 전류 걸으면 이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고 TMR 센서를 이렇게 해서 TMR 센서 안에서도 전류를 받아들여서 인비소, 질소,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붕속을 넣어주거나 자철성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 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전류 센서나 그다음에 어떤 D램의 감지 회로 같은 데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전류를 증폭해 준다는 것이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술이 지금
SSD나 이런 저장 구조,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저장 구조, 그다음에 HDD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아니면 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광 사이즈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광섬유 끝단으로 나노 구조로도 만들 수 있다니까. 그래서 LED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전기를 걸어주고 광 센서를 광이 있느냐를 확인하고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저장 구조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어디로 갔는데 이것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거를 이렇게 금속 배선을 할 때 좀 홈을 갖다 많이 파줘갖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기 회로가 있다, 반도체 회로가 있어요, 이렇게 회수 회로가 있어요. 통신선으로 쓰든 아니면 전기선으로 쓰든 약간 두툼한 부분을 넣어준다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배터리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치면서도 여기서도 우둘두툴하게 넣으면 이건 평면이잖아요. 좀 약간 양을 많게 우둘두툴하게 하면 여기가 자갈 구조처럼 그래서 전류가 축적이 된거나 냉기가 온기가 축적이 되는 화목난로 같은 데도 쓰거나 금속 같은 데도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냉장고 냉기를 축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동전자유를 하시던데 이거를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전류가 많이 축적이 되어서 플로팅 게이트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다가 인비소 질소 탄소 봉석가를 넣어서 들어간 전류가 중폭하거나 자철성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또는 연고 자석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제 배터리가 금속 배터리 개념입니다. 좀 더 두툼하게 만들면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전류가 이게 생성이 되거나 코팅 구조를 전기선 피복처럼 만들어주면은 유리석영 코팅제에서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구리를 만들어주거나 만들 때부터 얘를 갖다가 대중소 나노 구조로 넣어주고 액상을 덮어서 구리로 이렇게 인비소 질소경 탄소 봉석가로 들어가는 것과 자차성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 할 수 있어. 이걸로 가지고 전기선, 통신선, 강선미소를 만들면 이게 전류가 멀리 전송이 된다는 거죠. 입자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전기가 가두어주는 이게 MACC 기술에도 들어가요. MACC를 전류가 이제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고 왔다 갔다 이렇게 어쩐 쪽에는 이렇게 여기서 양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차를 양에 많이 주고 적게 따라서 움직이는 전기장이 돼요. 전기선이 돼서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다른 외부로 방전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리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알루미늄, 니켈, 이렇게 리튬도 되고 다 전기 전도되는 건 다 돼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따라서 수천만 개, 수십조 개 가로 세로 높이를 짜라서 이게 캐패시터 어차피 D램은 캐패시터의 전기 1과 0을 표시하니까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에서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반대로 레이저 같은 거로 수많은 홈을 찍어갖고 이렇게 금속 배선을 할 때 이것을 여기 배터리 구조를 넣어서 그것을 전기가 있느냐 없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캐패시터가 없는 이런 이렇게 그렇게 어떤 상대적으로 많이 전류가 축적된다는 거죠. 전류가 있느냐 없느냐 일과 0을 하니까 캐패시터가 없는 이런 그 반도체를 중국에서 얘기하실 때 아마 제 기술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해서 이 금속이다.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 다음에 얇은 놈, 중간 두터운 놈, 그 다음에 큰 두터운 놈, 이렇게 해서 두터운 것을 두께를 따라서 한쪽으로 전기가 전도되는데 이게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어요. 양쪽에서 언오프 다음에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되고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캐패시터가 됩니다. 전기를 걸어주잖아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교류 전기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쭉 이런 것이 이렇게 숫자가 많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기가 축적되어서 직류로 바뀌게 되죠. 이런 놈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이다 합시다. 인비소질 구리다 그러면 구리를 대중소 만들어주고 크기를 인비소질소, 탄소, 봉석가를 주고 이게 N쪽이에요. N쪽은 적게 주고 N쪽이 아니라 P쪽 이게 P쪽이에요. P쪽이 적게 주고 N쪽은 많이 주고 중간에 이걸 갖다가 스위칭을 해준다는 거죠. 스위칭을 여기서 베이스에 스위칭을 해주고 여기서
문턱 잔압을 어느 정도 넘으면 이쪽으로 전기가 전도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서지수가 당석 분석가를 넣어주고 이렇게 자철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연고자식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만들어 전력 중폭 구조로 만들어주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이 안에도 이 랜 쪽에도 좀 양이 많고 적고 많이 적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네. 삼성전자에서 종성오키스 연구에서 저는 이렇게 자기네들의 네이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데 참 어이상실이었는데요. 제가 이거 분명히 이 모습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그려주는 이렇게 해서 이 그러니까 구리닭은 아니면 뭐 금속에다가 오돌도돌하게 만들면 화목난로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뭐 어떤 냉장고 같은 데도 이렇게 이게 전기나 냉기 뭐 이런 것들을 축적을 시킬 수 있거나 열을 축적을 시킬 수 있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금속 건축용 판넬로만 사용하거나 이렇게 태양열 어떤 조리기에도 들어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텁게 만들어가지고 차이를 만들어가고 이게 제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펠티어 소자의 기술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어디로 갔나? 펠티어 소자에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텁고 그러면 이 두터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지금 이게 얇고 두터운 놈으로 얇고 작은 놈 큰 놈으로 이렇게 전기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 수 있다. 반대로 하면 반대로 그래서 펠티어 소자 이것을 배치를 할 수 있다. 또는 펠티어스 한쪽에 전기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서 굵은 구리줄을 전송선을 좀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2m 베이스 콜렉터에서도 할 수 있고요. 태양전지 같은 데서도 굵은 구리줄을 이렇게 그어준다 그랬죠. 오돌도돌한 이게 다결장이 하는 열전에 써서 전기를 축적하는 배터리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금속 콘덴서, 금속 배터리 이론인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리코일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리코일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자처석이다 그러면 자처석 같은데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구리코일을 감아줘. 1차 코일, 2차 코일 감아줘. 여기서 구리코일 자체도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줘요. 유리석연 코튼 내사를 이름만 걸러서 코일이나 자처석에 열을 견딜 수 있게 전기를 걸어주면 전류가 중폭이 됩니다. 전류 생산 장치가 되는데 MLCC 그리드로 들어가거나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자처석 아니고 이렇게 구리 막대다 그러면 인비소, 질소, 탄소, 분석가를 넣어서 자유전자가 많이 생성되게 하고 구리 코일 1차 코일, 2차 코일 감아줘요. 근데 전류 중폭 구조를 가지고 아니 1차 코일만 감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류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거나 본선에 그 2차 코일은 좀 더 많이 걸리죠. 그런 방식도 두 가지도 가능해요. 이거를 삼성전자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여러 번 수없이 얘기되겠는데 이것을 이쪽에서 얇은 놈에서 두터운 놈으로 전기 흘렀잖아요. 이게 제 이론 아닙니까? 금속 다이오드 이론인데요. 이거를 그대로 내가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었는데 이렇게 이 모양으로. 근데 좀 오해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태양광 같은 데도 다결제나 단결제 오돌도돌하게 해서 넣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내가 얘기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제 기술이 좀 삼성전자 여러 개 무단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주장이니까요.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술을 그쪽에 사가시면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연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YTN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소개한 중소기업, 손상가 대기업 기술의 수다제를 삼성전자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우리 페이스북에 팔로워 들어오셨고 우원식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다음 양정당 이렇게 국민의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이런 데서 정당 차원에서 들어왔고요. 장관들도 팔로워 들어, 미국 정부도 들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 가족들, 그다음 백악관 결정, CIA, FBI 뭐 이렇게 광적 기관들하고 미국의 상원한 의원들 한 50명 이상 팔로우 하신 것 같아요. 미국 부대가 100명씩 군데 팔로우 하시고 인도 정부 들어오고 캐나다 정부 들어오고 이스라엘 모사드 국방부 들어오고
이스라엘 정부 총리 대통령들, 인도 총리 대통령 들어오고 전직 대통령 들어오고 부통령 들어오고 장관들, 독일과 일본의 수상 관저에서 들어왔고 독일과 일본의 의원들이 들어오고요. 독일 대통령 뭐 총리 다 들어왔는데 프랑스 대통령 이런 데 다 들어오고 유럽연합 자체에서도 공식적으로 들어오고 러시아 외무부, 중국 정부도 상무부, 외교부가 들어왔고요. 전 공국 정식으로 대만에서도 정식으로 총통 관저에서도 들어왔습니다. 대만의 의원들도 이렇게 팔로우하시고 전직 총리, 현직 총리 부분도 팔로우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만은 이게 총통이라 그래요, 대통령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사우디 정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이란의 언론도 들어오고 이게 이스라엘 언론도 들어오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언론들도 들어오고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언론도 들어오고 뭐 그다음에 스리랑카 아세안 자체에서 들어오셨어요. 아세안과 에이펙 자체 아프리카 연합에서도 들어왔는데 유엔 자체에서도 들어오시던데 러시아 로펠러가 더 팔로우하시고 유로마 경청에는 바티칸 뉴스가 들어오더라고요. 바티칸 뉴스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본 왕가에서도 이렇게 자신들의 소식지 팬 페이지인가 그걸 통해서 일본 왕가도 들어왔거든요. 얘네는 공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일단 대만에서도 들어오고 아세안에서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남미만 빼고 전 세계는 일단 단체 차원에 저는 팔로우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팔로우 하셨고요. 광고는 내가 낼 수 없는데 몇 해 전부터 계속 광고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국가정보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제 지금도 광고로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 그다음에 외교부 국가안보부 국가안보부가 지금 딴 생각하다. 외교부하고 기획재정부, 국방부, 그다음에 경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문화방역, 보건복지 이런 데서도 광고로 계속 주한미 대사관도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팔로우로 들어오고 계시고요. 100군데가 넘게 국간이 팔로우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들어온 날 우리나라 언론들도 대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낸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전 세계 각 미국 정부에서 다 만들어 봤다면 제 기술을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다 만들어 봤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엄청 쉽게 설명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기술을 자기들만 만들 수 있다. 어려운 지식이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오판이라는 거죠.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정보기관에 별거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보기관에서 키보드 찍어가지고 돈 줘가지고 기업 만들 수 있어요. 1년 안에 출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조립사는 공업사에서도 10명에서 자동차 조립하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조립해요. 아프리카에서도 미국에서도 조립해서 수제 자동차를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TV도 기판 몇 개밖에 없고요. 세탁기도 뭐 이렇게 중고업자도 화학동 가보세요. 다 분해 세척해서 다 조립해서 판매하지. 네, 그렇죠. TV도 그래요. TV도 세탁기, 냉장고도 이렇게 다 분해 조립 세척해서 다시 팔고 그러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만들고 못할 건 없다. 일단 가전부터 시작해 모든 걸 다 자체 만든다 1년에. 그런데 미국 오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근데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거다. 모습을 나타내는 데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터키 대통령도 터키 의원들도 들어오고 오스트리아 총독 총리 들어오고 뭐 이렇게 캐나다 총리, 캐나다 군, 인도군 이런 데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록히드 마튼 보잉도 들어왔어요. 방산업체들, 맥도날드하고 월마스라든지 방산업체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 정부 차원을 각각 만들어 봤는데 이것을 특정 업체에게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든 그래서 지적재산권은 전 세계 국제협약을 갖고 있고 민영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왜 존재하거나 또는 삼성을 왜 존재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그 달러 체계가 만약에 위험하다 그러면 삼성을 위해 존재해서 그래서 네가 다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기술을 만약에 썼다면 자기네들도 다 만들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데 그 보면 체코 운전을 갖다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하려다가 미국 정부의 항의도 있었고 웨스팅하우스에서 이렇게 문제를 걸어가지고 결국 1조 원씩 물어냈잖아요. 남의 기술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삼성에서 해외로 이렇게 어디든 유출이 됐다 해서 기술에 대해서 막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남의 기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기술은 가져가면 안 되고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은 가져가면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제협약이 있는데 국제협약과 민영사를 갖고 있는데 전 세계 무역에서 배제될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 우리가 납품 못 해보세요. 이게 배제되는 거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납품 받아줘야지 자기네 하는 거지. 납품 안 받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도 미국의 어떤 회사의 특허 기술을 갖다 침해했다 해서 미국 법원은 1조 원 두들겨 맞았는데 벌금을. 그래서 보면 키보드로 정보기관 이렇게 곤창원에 돈 대주고 기업을 만들고 거드론 표시 않겠죠. 그래서 동시에 1년 안에 출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도체도 그래요. 기존 반도체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제 기술로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 너무 비싸게 주고 사니까. 그 전의 기술하고는 그 구형 기술인데 내 거는 신형 기술이고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출범을 해가지고 100만 원 받아야 된다. 자본주의 자기 자본으로 하니까 자기 돈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키보드 찍어서 무한 자본을 대줘서 손해 남은 재료로 만들어 은행도 재료로 만들어 자기네 국가 안에서는 되거든. 국가 간에 서로 연합 공산주의 연대다 연합이 있다 그러면 저게 거의 대부분의 물건을 원가를 맞추지를 못한다는 거죠. 맞추지를 못합니다. 자동차도 다 조립이니까 로봇도 조립할 수 있어요. 오픈 소스로 다 나와 있어요. 로봇도 소프트웨어가 그다음에 넘어지는 그 조립 제품 가져다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이 서서히 발달하겠죠. 그러지만 당장 1년 안에도 모든 것들을 출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뭐 별거 다 만드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공개 기술로 가져가게 되면 납품할 데가 없어요. 자기 웬만한 건 자기네들이 자기 자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다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국제 무역이 사실상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일 할 수도 있잖아요. 국제 무역이 사실상 깨질 거다. $1원 붕괴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조차도 힘들죠. 아시아 통화가 나올 거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유럽조차도 금융이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제 생각엔 엔화도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